안녕하세요. 오늘은 INFP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명랑세린입니다. INFP 유형이신 분들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혹시 INF 유형인 그 남자와 그녀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셨나요? 또는 내 아이와 내 남편, 내 아내가 INFP 유형인 것 같다 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것 같은데요. INFP 유형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MBTI에서 중요한 개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TI에는 심리 기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알파벳 하나만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유형이 될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리 기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카를 융에 의하면 심리 기능이란 개인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그 개인이 고유한 반응 양식을 가지게끔 하는 심리적 경향성이 있다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가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기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심리 기능에는 위계가 있는데 의식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주기능, 이 주기능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있는 부기능, 그리고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연결하는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3차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 덜 발달된 상태인 열등 기능이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이 심리 위계 기능은 서로 조금씩 다르고 그 다른 차이 때문에 알파벳 하나만 달라도 서로 다른 결론으로 이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INF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FP의 주기능은 내향적 감정이고 부기능은 외향적 직관입니다. 3차 기능은 감각이고 4차 기능은 외향적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주기능과 부기능이 감정과 직관이니까 감정은 안으로 사용하면서 직관은 밖으로 잘 사용하는 유형이겠죠. 이들을 키워드로 나타내보자면 탐색가, 예술가, 신념가, 이상가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별명으로는 잔다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다르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신가요? 잔다르크는 깃발을 들고 백마 위에 앉아있는 동상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녀처럼 뭔가 신념을 가슴에 품고 그 신념을 쫓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마치 잔다르크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몰두하고 기꺼이 그 신념을 이뤄내기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FP 유형의 전반적인 특징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마음의 따뜻함을 잘 표현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아마 내향적 선호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용하고 차분하며 자신과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게 있어서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아까 잔다르크 별명이라는 것에서도 눈치채셨겠지만 이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에 대해서만큼은 정열적인 신념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해심이 많고 적응력이 좋고 대체로 관대하며 개방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방적이라는 말은 자신을 잘 드러낸다는 말이 아니고 어떠한 생각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열려있다는 점에서 개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적 신념이 위협당할 때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관대하고 개방적이라고 해서 이들의 신념을 건드리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이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자신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의미가 없다면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나? 이 질문을 늘 곱씹고 곱씹는 사람들이죠. 의미 추구형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자신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이해하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대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겁니다. 간단하게 이들의 진로와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게요. INFP 유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호기심이 많고 통찰력을 가지고 긴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봅니다. 이들은 심리학, 상담, 문학, 예술,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쉽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 가장 공부를 잘할까요? 지금 막 16가지 유형 중에 추측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물론 통계적인 연구 결과도 있겠지만 공부를 가장 잘하는 유형은 바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상담, 심리, 문화, 예술
모두 다 그 분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심리적 선호에 있어서 더 편안하게 느끼는 분야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유형은 여기는 가도 되고 이 유형은 여긴 가면 안 돼 라면서 규정을 짓는 일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진로를 결정할 때 나의 선호 유형을 찾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고 관심 가는 것들을 무조건 차단하는 건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INFP 유형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들은 책과 언어에 관심이 많고 표현에 있어서 뛰어난 작가가 될 수 있는 천재적인 경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저의 스승이자 사부님이신 구본영 선생님께서도 INFP 유형이라고 하셨는데요. 선생님의 문장에는 힘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의 책들 중에서 제일 처음 만난 책이 2011년 깊은 인생이었는데요. 그 책의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다. 어디서 읽었는지 누구에게 들었는지 이제는 기억할 수 없다. 어쩌면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만들어낸 신상인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그림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사하라 사막을 여행할 때였다. 천지가 모래였다. 그때 거대한 캐러밴들이 수백 마리 낙타대 위에 짐을 싣고 가는 것을 보았다. 참으로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일시에 내 여행의 모든 목적이 충족되는 듯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자 수십 마리 혹은 수백 마리씩 10여 킬로나 길게 이어져 나타나는 낙타대와 캐러밴은 더 이상 볼거리가 되지 못했다. 경이로움은 평범함으로 바뀌었다. 시시해졌다. 그때 사막의 아름다운 모래 굴곡 사이로 황금빛 사자 한 마리가 보였다. 사자는 조용히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한 마리로 좋겠다. 나는 지칠 줄 모르고 그 사자를 바라보았다. 미흡고 아름다운 석양이 찾아왔고 그 사자는 꼬리를 가볍게 칠렁이며 지는 해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우리는 언제 황금빛 사자가 되는가? 우리의 평범함 속에 감추어진 위대함의 씨앗은 어느 때 발아하게 되는가? 언제 우리는 그 시점을 계기로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가? 평범한 사람의 위대한 도약. 저는 이 글귀를 읽을 때마다 제가 언젠가는 황금빛 사자가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품게 되더라고요. 평범한 사람의 위대한 도약이라? 나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물론 저도 NF 유형이기 때문에 이 말이 더 끌렸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야,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도약을 하려면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해야 될 방법을 알려줘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마 NF 유형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INFP 유형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해볼게요. INFP 유형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설득력 있고 독창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열정이 조용하고 깊이 있는 거지만요. 근데 때로는 이들이 너무나 이상적이고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일을 많이 벌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괴로움을 겪냐면 너무 높이 설정한 이상과 스스로 실제 해내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서 스스로에 대해서 낙담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들이 개발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업무를 하거나 일을 추진할 때 이상과 현실이 안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고려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아웃풋을 내려는 데 에너지를 쏟으면 무작정 이상적인 이상가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이들은 근무지에서 잘 적응하고 직장 동료의 마음을 잘 파악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약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업무 도중에 전화 받는 걸 싫어하고 혼자 하는 일도 잘하고 함께하는 일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복잡한 상황은 잘 견뎌내지만 반복되는 일은 좀 지루해한다고 하고요. 사실적 정보를 다루는 데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가치를 평가하는 일에서만큼은 실수가 없다고 할 수 있죠. INFP 유형들은 가치를 평가하는 일에 더 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겠죠? 지금부터는 INFP 유형이 아닌 분들을 위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INFP 유형들을 대할 때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표현 4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응용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야, 네 느낌은 어때? 나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단둘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나는 너의 최근 계획이 뭔지 궁금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천천히 생각해. INFP 유형들과 잘 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존중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들의 생각이나 신념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보이면 그들과 영원히 이별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의 의사결정 방법을 존중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대안을 생각하며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계획을 변경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면서 마감 기한을 준수해달라고 약속을 받아내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MBTI는 심리적 선호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검사예요. 성격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잣대가 아니라 자기 탐색을 돕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자신의 유형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요. 다음에는 ENTJ 분석 영상 가지고 올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명랑하세요. 안녕.